제가요 이황희식을 네. 자이니치에서 봤어요. 네. 까만 양복을 입고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존재감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장난 아니었는데 목소리 탁월한 거예요, 그거? 아마 이북 사투리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 이북 사투리 하다 보니까 이북 사투리가 강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얼굴도 좀 강해요. 예, 그러니까 눈이 되게 부리부리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좀 저는 강렬해. 어렸을 때는 그 중고등학교 때는 별명이 꺼멍이었어요. 근데 왜요? 왜? 눈이 그런 적 없습니다. 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겁니다. 청소 부모한테 돈까지 받아먹고 다녀? 나가. 그게 진짜 안 나가. 저렇게 강렬한 눈을 그때는 좀 멍했어요. 뭐 때문에 멍했어?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괜히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 그래서 뭐 생각에 잠겨 있어서 멍해진 그런 눈이.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 생각에 잠기는 스타일이었어요. 공상을 많이 했죠. 공상을 공상이든 망상이든 하여튼 뭐 상상이든 상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하면 배우되나 봐요. 뭐가 됐든. 뭐 어린아이 때 뭐 어떤 애인지 궁금하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황희 어린 시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아이였어요? 놀기 좋아했죠. 그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공부 싫어하고. 네, 충남 광천 출신인데 네. 그 어렸을 때는 그 오남매 막내였거든요, 제가. 근데 어머니 아버지 다 일 나가시고 누나 형들 학교 가면 집에 저 혼자 있으면 이제 그 밑에 집 애들하고 저기 뭐 치캐러 다니고 뭐 이렇게 너무 싸돌아다녀가지고 저희 형이 저 밥 먹을 때마다 찾으러 다녀서 형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골목 대장 같은 거였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그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두 친구밖에 없었고 서울 와서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 왜냐면 저기 촌딱이라고 놀림 많이 안 받아. 놀아줘? 안 놀아줘? 충남에 사투리 갔는데? 쓰니까 아, 촌딱. 아, 그렇지. 안 놀아줘도 돼유. 그러면서. 네. 아, 그래서 시골에서 자란 정서가 있구나. 우리 연기할 때 보면은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의 어떤 정서, 그게 굉장히 좋잖아요. 네. 좋게 생각하고 있죠.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좀 긍정적이고 그런 건데 좀 뭐라 세련되고 그럴까 좀 싶었어? 충청도식의 그 뭐 좀 그래 그래요 뭐. 그까이 거뭐 대충 그러지 뭐 이러면서 근데 뭐 어릴 때는 그래서 혼자 조금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기타도 치면서 노래도 잘 하더만 진짜. 그거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 교회 오빠의 필수 이제 이제 기타잖아요. 교회 오빠는 필수적으로 기타를 쳐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그때는 그랬었죠. 아, 그렇지. 뭔가 뭐 아브라함의 뭐 네. 이러면서 가스펠 저기 송 부르는 시간 되면 이제 앞에 나가서 기타 치고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이 인기 좋았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체감은 못 하는데 근데 뭐 발렌타인데이 때는 초콜릿 많이 받고 그래야 뭐야 자랑? 아니 왜냐면 그때 시절에는 왜냐 기타 치고 앞에서 노래 부르고 이러면 여학생들이 좀 선망의 대상이긴 했어요. 뭐 그래서들 기타를 많이 아니 나도 쳤죠. 옛날에 교회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네. 살롬이라고. 거기 갔더니 연대 다니는 오빠가 기타를 치면서 아브라함 이거 했는데 되게 멋있어갖고 잠시 짝사랑에 빠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그럴걸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럼 연극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시작된 거고요? 그렇죠. 이제 교회에서 문학의 밤 때. 다른 교회들은 이제 주로 성극을 하는데
저희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이 전공이 철학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인데 그때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던 이어령 선생님 건데 그 기적을 파는 백화점이라고 그걸 이제 각색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공연이. 그게 참 선생님도 잘 만나야 돼. 네, 뭐 되게 전문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전도사님인데 조명기를 납땜해서 만들고 막 그러실 정도였어요. 진짜요? 그러면 연극에 완전히 관련되신 분이었었나? 그건 아닌데. 하셨었던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셔도 네. 배우하고 싶은데 배우를 못 해가지고 전도사 되셨나? 우리 그런 사람 큰 뜻이 있었겠죠. 뭐 큰 그림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음을 전파하면서 연극을 매개체로 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었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발단이 돼서 시작을 했군요. 근데 사실 꿈은 원래는 그 지휘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휘자? 네. 음악을 듣다 그것도 보니까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처음으로 뉴욕 필하모닉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때 지휘자가 주빈 메타였는데 그 TV CF 장면을 보는데 음악이 지휘자 얼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지휘하면서 강렬한 그 표정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클라이막스 때 그거 보면서 저 사람 손끝에서 얼굴에서 음악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음악 공부는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음악 레슨을 못 받고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졸업하고서 직장 다니면서 저녁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가 공연을 보러 갔는데 피아노 학원 가는 시간보다 공연 보러 가는 시간이 더 많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워크숍도 하고. 네. 워낙에 이쪽에 피가 흐르고 있었구만요. 뭐 그때부터. 딴 건 관심이 없었으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음악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연극이 좋았던 거는 지휘자 역할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남아있는 거네. 네. 뭐 해보면 좋겠는데. 강반이의 역할이 다음에 오면 해야겠다. 붙이면.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러면 더 열렬하게 했을 텐데, 그죠? 몰랐네. 재밌었겠어요. 그러니까. TV 많이 나오시던데? 제가 회사가 생긴 지 한 이제 3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주로 이제 아버지 역할, 비서 역할. 요즘 머리로 먹고 살고 있어요. 머리 색깔로. 머리 색깔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계속 배역이 그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아니, 너무 얼굴이 주름이 진짜 없는데 머리 하나 하얗다고 너무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버지 역할보다는 사실은 뭐 좀 사이코 같은 걸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느낌 나온다고 뿡뿡 진짜. 데뷔했던 금관의 예수 작품이 금관의 예수가 데뷔 88년도에 그때 사제 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배역은 이제 나이 드는 사제였어요. 여기 흰칠하고 아이고 많이 혼났죠. 왜? 첫 데뷔니까 뭐 이제 제가 뭐 연기를 배운 적도 없고 미친 척하고 해야지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연습할 때 야단 맞을 때는 제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요? 너무 못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빨리 지나고 나 배우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건 민폐다. 그러니까 같이 출연하는 제 동갑 때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내가 봐도 저는 너무 못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 당시 때는 우리가 다 극단에 가서 워크숍을 통해서 배우 수업을 좀 그렇죠. 하고 예. 다들 그렇게 했던 시절이라 그 극단에서 잘못한 거지. 안 밀어붙여. 그런가요?
강 차장. 거래처 다녀오는 길입니다. 부장님 딱 보여서 합석 괜찮으십니까? 그래. 앉아. 여기 잔 하나 주세요. 모처럼 칼퇴시켜줬는데 이 시간까지 일하고 돌아다녀? 참. 짬나면 다음 일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죠. 저한테는 이게 쉬는 겁니다. 아이고. 자네나 나나. 하긴 살면서 공부하고 일하는 거나 배웠지.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배운 적이 있나? 그렇지. 이항이란 배우를 조금 더 일찍 알아가지고 말이지.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끄집어내줄 수도 있는 건데 구태의회라는 방법으로 하면은 누구는 통하고 누구는 안 통할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 데뷔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 이미지가 좋았나 보다. 포스터를 열심히 붙였더니 아, 옛날에 뭐 설경구도 포스터 열심히 붙이는 모습을 보고 저기 지하철 1호선 네. 캐스팅 됐다고. 지하철 1호선도 진짜 했던데요. 예. 이건 또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거는 경구 서경구 배우가 초연 때 했고 제가 그때 공연을 봤어요. 초연을 아, 보고서는 야 이런 게 다 있네. 놀래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충격이었고 너무 막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다음 해 오디션 공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모아서 이제 십시일반 해가지고 녹음실 가서 저기 오디션 테이프도 만들고. 그래도 설경구보다 노래는 잘했겠다. 글쎄. 설경구 노래 잘 못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노래를 꽤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길래 얼만큼 불러야 잘하는 건데. 글쎄, 제가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냥 뮤지컬을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노래 좋아하는 배우 정도. 네. 그러니까 뮤지컬이 뭐 노래 예를 들어서 잘하는 걸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노래하면서 얼마나 연기를 잘하느냐. 그래도 이제 대극장 뮤지컬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발성이나 이런 예. 게. 근데 저는 이제 가수로 부르면 되지. 목소리가 막걸리 소리라. 그렇게 뭐 안 느꼈는데 되게 발성 좋게 느껴졌던데 나는. 근데 노래를 하면은 이게 저기 발성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한 10년 전쯤에 그 노래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황희 씨는 만성 성대 결절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황 씨 맨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노래 부르니까 원인은 술이었어. 지금 사실 술 어제 많이 드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얼굴이 말짱해요. 센가 봐요 술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술 마시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덜 취하는 스타일이구나. 좀 이렇게 발산해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기타 있으면 노래 부르고 하니까 이제 알코올이 좀 날라가는. 한량. 이게 그야말로 한량이지. 그죠? 그렇죠. 사실 우리 배우가 옛날로 보면 한량 맞아요. 그죠? 그렇죠. 양반이었으면 한량이고 천면이었으면은 저기 이제 광대. 사당패. 사당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한량으로 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연은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네. 되게 특이해요. 극단 학장 연출부로 입사를 했어요. 지하철 1호선이 시즌 공연할 때 6개월에 한 번씩 배우들을 뽑아서 6개월 공연을 한 거를 한 몇 년을 했어요. 여러 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김민기 선생님이 연출하시는데 혼자 연출하시기엔 너무 버거우니까 조연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출 전공한 사람을 뽑질 않고 지하철을 했던 배우들을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 전체를 아니까.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 공연을 오래 했으니까 네가 일단은 기본은 잡아놓으면 내가 디테일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인 게 이제 학전 그때 이제 연출부를 하게 되면은 사대범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기 전셋집도 마련하고 그 전에는 영업하면은 뭐 그냥 돈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신용불량자 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사대범이 딱 되고 나서 첫 월급을 이제 은행으로 주잖아요. 월급이 딱 들어오니까 국민은행 해화동 지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전세자금 대출 되니까 오. 언제든지 오시라고.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이제 월급이 딱 들어오면 그런 전화가 또 오는구나. 그래서 그때 금시 좋으셨어요. 연출부 이제 일 하던 해에 이제 결혼하고 전셋집도 마련하고 네. 그래서 참 고마운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네요. 보통 이게 연출부로 입사해서 그렇게 되는 걸 난 또 처음 또 봐서 네. 대부분은 이제 돈 때문에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뭐 또 가족을 꾸려야 되니까 뭐 영화나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연출부로 들어가고 또 난 전세금 마련하면서 결혼했다는 이 얘기도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되게 신기해요. 그때는 지하철 1호선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죠. 대학로 연극 무대에 요즘 연일 관객이 몰리는 록 뮤지컬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란 제목의 이 뮤지컬은 원래 독일 작품을 한국적인 상황으로 절묘하게 번안해 바로 우리 주변의 생활상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흥겨운 춤과 노래, 그리고 풍자적인 대사, 저절로 신이 납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그린 이 뮤지컬은 지난 5월 막이 오른 이래 연일 보조 좌석까지 꽉 찰 정도로 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녀간 관객만도 2만여 명, 당초 지난달 말까지로 잡혀있던 공연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될 만큼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풍자를 잘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속이 후련해. 따분하지 않고 순간순간 재밌는 대목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통일 전 서베를린의 사회상을 그린 독일 작품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원작을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이란 한국적 상황으로 절묘하게 바꿔서 누구나 흔히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생활 주변의 그 여러 그 모습들,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감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민기 씨의 음악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편곡과 록그룹의 라이브 연주는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요인입니다. 지하철 1호선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갖출 경우에 관객들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연출부를 이제 배우를 뽑다 보니까 연출부 했던 뭐 제 선임들도 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 뭐 제 선임은 김윤석 배우가 하셨다가 이제 영화로 가시면서 저한테 넘겨주시고 그러셨구나. 네. 야, 좋은 배우들 많이 나왔네요, 진짜. 영화도 되게 많이 찍었던데요? 영화는 유정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수정인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오빠 이제 영화는 안 찍어? 이제 음악에서 8mm 현상 안 해. 그럼 이제 이거 다 못 쓰는 거야? 이제 좀 나가라. 활동을 엄청나게 막 바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하고 싶었는데 뭐 제 욕심만큼은 안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욕심을. 정말 되게 바쁘게 하고 싶었었는데 미친 듯이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여유가 자꾸 생기면 네. 술을 자꾸 마셔갖고 자꾸 딴 생각하잖아요. 왜 바쁘면 돈도 그 들 일을 쓰고 하느라고, 그치? 네, 돈도 들 쓰고 딴 생각도 안 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일이 없으면 자꾸 잡생각 들고 괜히 술이나 먹게 그 잡생각 무슨 잡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뭐 두려움이죠. 뭐 배우로서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업을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두려움이죠. 연기를 선택을 하고 후회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후회를 글쎄요, 후회라기보다는 후회 안 했다 그러면은 거짓말일 텐데 그게 이제 계속 후회를 계속 한 게 아니라 후회했다가도 근데 내가 뭘 하지? 이거 아니면 뭐래?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20대 후반 때 그 제 직장 다닐 때 좀 성과가 좀 좋아가지고 세일즈를 했었는데 너 직장을 계속 다녔으면
지금 번듯한 가장이 됐을 텐데 괜히 연극을 해가지고 또는 타는 데는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러다가 한 20년 지나가지고 또 연극한다 그러면은 그게 더 가슴에 못 박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순회 공연 한 지가 얼마쯤 됐어요? 맨 처음 간 게 89년 그 공연할 때보다 지방이 더 그 실내 공연할 때가 더 왜요? 약간 뭐라 그럴까 여행 간 느낌도 있겠지만 이게 마음도 편하고 같은 팀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게 한 방에서 이렇게 잠도 자고 술도 먹고 이렇게 편안한 거 이거는 이제 어머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오히려 또 요즘에는 아예 엄마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두세요. 그러면은 그래 한우물을 팔아. 근데 텔레비는 언제 나오니 가끔 이러시기도 하고. 그래서 연기하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마 저는 연극하게 된 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또 저희 아버지도 또 뭐 칠형제예요. 그러니까 저기 명절날 거기 본가에 가면은 그냥 애들이 그냥 근데 너무 이렇게 생김새랑 역할을 떠나서 되게 까칠하게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외모가 그렇게 뭐 성격이 이렇게 유해 보이거나 이렇게 뭔가 풍성풍성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되게 막 조금 도도하고 깐깐해 보여요. 그게요. 이미지가.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성격 좋다, 뭐 인간성 그렇지는 않은 쪽 인간성 좋은 건 아닌데 그것을 좀 듣다 보니까 좋은 것 같다고도 어느 때 보니까 저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고 너무 사람이 그래서 그 단점 같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리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괜히 나한테 뭐 이렇게 잡상에 뭐 팔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게 좀 뭐 이렇게 만만해 보인다 그럴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막 이런 거. 도를 하십니까? 막. 그거만 하고 내가 이렇게 그런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좀 뭐라 그럴까 바꿔보고 싶은 거 내 자신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스스로 약간 조금 마음을 네. 조금 정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표정을 약간 좀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매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되게 촌에서 진짜 자라서 그런지 되게 소탈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진짜로. 눈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게 좀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좀 혼나기는 했었어요. 처음 보는 어른. 눈 깔어 뭐 이러면서. 눈 깔어. 넌 노려보냐 왜 사람을 이 자식아. 아니 그래서 뭔가 이미지도 뭔가 보스 느낌 많이 나요. 뭔가. 예. 그래서 뭐 딱 그 까만 양복 입고 거기 있었을 때도 네. 보스 이미지가 되게 강해서 그런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사실은. 참 그게 굉장히 그래서 기억에 남았거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보스 아니거든요. 그 사실 극중 그 사람의 직업은 제일 조선인 학교 교사인데 이북 조청년에 조선인 학교 교사인데 공재민 씨가 원래 저기 보스는 아니고 네. 또 똘마니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특이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말투도 그렇고 이제 하는 행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게 대본 자체가 강렬했어요. 그 한국인 조선인 2세, 3세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 공연하면서 그 일본에 사는 제일교포들 얘기들 많이 알게 됐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울컥울컥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좀 더 비장해지지 않았나. 비장함이 더 올라오고 막 이래서. 그래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지금도 잠시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역할을 딱 만났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뭔가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처럼 보통 역할을 맡으면 어떤 식으로 배우에게 접근을 하세요? 저는 뭐 연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잘 아는 더스틴 호프만 스타일과 로버트 드니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애써 굳이 뭘 차용하지 않는 스타일. 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더스틴 호프만 같은 배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역이다 그러면 동물원에 찾아가서 원숭이하고 뭐 생활한다거나 뭐 이런 일화들. 저는 그렇게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연습하면서 나와지는 것들, 아니면 연출선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연습할 때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배역이 인물이 보여지고 있구나를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연출이 연출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힌트 하나에서 확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이렇게 한쪽 눈이 안 좋은 사람들 눈 깜빡이었을 는 버릇이 있으면 좋겠어. 연출 디렉션이 오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눈 깜빡이면서 연습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몸 전체로 퍼지는 거죠. 이제 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작은 진실을 계속 이제 하다 보면 큰 역할을 구축하기 위한 거를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인물을 구축하는 거네요. 근데 공연할 때는 그게 이제 쉬운데 이제 매체에는 이게 좀 그렇지. 네. 왜냐면 연극은 연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면 되니까 그나마 그것이 조금 자기 스타일대로 구축을 할 수 있겠는데 드라마나 이런 거는 바로 슛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주연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연출분하고 이렇게 디스커션 할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 가서 바로 보여줘야 되니까 처음에 드라마 찍을 때는 좀 당황했었어요. 연습하는 줄 알았는데 한번 해보고 자 슛 갈게요 그러니까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라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러다 젊은 친구들이 이거 좀 잘 처음 가는 애들은 알아야죠. 그런데 이걸 누구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또 막 바쁘고 시간 싸움이고 그런데 막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엔진 내면 막 눈치 보이고 그것도 또 웃어야 되고 좀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주눅 들으니까 이게 들었어? 도미노처럼 그냥 확 무너지는 왜 천하의 황희가 왜 거기서 아니죠. 저기 낯선 데 가면 사람이 우리 또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어디 가서 좀 환영받고 싶은데 환영받지 못하면 괜히 또 가기 싫잖아 또. 근데 연극이면은 뭐 연습하다가 뭐 연습이니까 그런데 이건 한번 틀리면 이제 다 다시 해야 되고 막 그런 부담감이 좀 굉장했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지 살짝 울렁증?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그런 거 못 느끼겠는데 처음에. 그래가지고 한 번은 F 형제 한 장 정도 대사였어요. 아이고야. 근데 이거를 한 큐에 가겠다는 거예요 감독님이. 저 사람 난 아주 오늘 잡으려고 작정을 했고.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때 조금 심했어요 그게 울렁증이. 그래가지고 한 큐에 다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근데 또 그냥 계속 하면 되는데 바보같이
조금 틀리면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방법도 모르고 노하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아서 좀, 편집해 줄 텐데. 많이 헤맸죠. 그래서 현장 가서는 제일 그 마음 편한 게 최고고 사람하고 이렇게 친한 게 최고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랑 친해졌어요?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노력했어요. 네. 어떻게 노력했어요? 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왜냐면 처음 이렇게 이쪽 바다에 가는 애들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죠. 그냥 저 방송했던 눈썰미로? 방송했던 친구들한테 얘기 듣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웃고 인사 잘하고 웃고 그리고 인사 잘하고 네. 인사 잘하고. 예. 그러니까 웃으면 일단은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제 애들한테 지도할 때 그거 띠하게 하지 마라. 다 사탕 줬는데 너만 안 받은 얼굴 하지 마라. 네. 맨날 그 얘기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상 쓰고 고민하고 얼굴 굳어 있으면 스태프들도 굳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이러면은, 괜히 스스로 주의가 그냥 어두워지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나 잘못되면 막 이렇게 정말 도미노처럼 막 무너지니까 참 그런 게 그런 현장 분위기 안 좋을 때 내 탓이 아니어도 현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계속 웃고 있어야 되는데 예. 내 탓일까? 내 탓일까? 막 이러고 A형인가요? 예, A형이에요. A형이구나. A형은 항상 내 탓이야. 그랬거든. 아이고. 그래서 그거 좀 고치느라고 많이 노력했어요. 애 썼네. 그게 참 낯선 데 왜 가서 오빠가 애 썼네. 그래서 애들 앞에서 기타 칠 때가 좋았네. 그러게요. 아유, 참. 그러면 연극도 해보고 이제 TV나 영화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그건 알겠는데 어떤 게 이제 일단 좀 차이 나는 게 있다면 뭐예요? 연기적으로 그런 분위기 말고. 폐하께서 이러한 합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천안가에까지 전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갈 날짜를 잡아놓겠습니다. 말대로 무릎이라도 꿇란 말이더냐. 그러고도 네가 내 신하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천안 폐하의 신하입니다. 난 한일병합을 인정한 적 없다. 혼란서 강화 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셨더군요. 어리석으셨습니다. 천안 폐하께 사죄하십시오. 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무대는 배우 예술이고 그렇죠. 1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매체는 이제 편집 예술이잖아요. 네. 근데 무대는 이 관객하고의 화학적인 작용이 상대방 배우하고 화학적인 작용이 그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팍팍 그냥. 이 정말 뭐가 오잖아요. 그분이 막 오셔. 네,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매체는 좋은 거는 내가 한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록이 되니까. 연극은 아무리 찍어놔도 그게 공연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영상 찍어도 그 현장에서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근데 매체는 일단 찍어놓으면 기록으로 남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처음엔 우와 정말 못 봐주겠어. 왜? 너무 못해요. 뭐 아까부터 자꾸 그걸 못한대. 발음이 왜 저래? 막. 진짜로? 네. 마이크가 막 여기 있으니까 공연은 대사가 조금 이렇게 발음이 좀 안 돼도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입을 좀 이렇게 좀 하면서 텐션 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오늘 내가 고강 고저에 좀 안 좋아서 이 발음은 내가 잘 안 되는 발음인데 꼭 씹으면서 해야겠다 전달을 위해서. 근데 이제 매체는 가면은 그 왜 입에 힘주고 하지 마세요. 이상해요. 그럼 이제 편하게 하면 발음이 이상한 것 같고 막.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영화랑 TV랑은. 그러니까요. 그런 게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뭐랄까 좀 연극 만드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나 영화는 마음에 좀 와닿는데 TV 드라마는 좀 뭔가 안 맞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또 이제 사전 제작도 많아지고. 그렇죠. 미리 대본 연습도 좀 하고 하죠 또. 네.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을 위해서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에처럼 막 날만 며칠 세고 막 이런 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는 있는데
예전에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이게 시간 싸움이니까 한번 엔진하면 막 눈치 보이고. 근데 영화는 완성됐다고 생각이 될 때까지 계속 슛을 가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TV는 이제 뭐 시간 싸움 하다 보니까 그냥 쑥 가야 되니까 흐름이 쭉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열심히 연기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연극회 배우들 오버한다고 한 소리 많이 듣잖아. 감독님 오시더니 저기 연기하지 마시고 그냥 정보 전달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나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지금 정보 전달하는 역할이지. 근데 영화하고 TV가 이게 다른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기를 해주셔야 돼요. 연출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때 연기하면 되는데 막 전부 다 막 연기하려고 그러면 힘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뭔가 연출이나 그러니까 TV는 연출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의견에 많이 따라가야 되는 거군요. 거의 그런 거가 절대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크게 터치는 안 하는데 뭐 정말 딴 길로 갔다 그러면은 뭔가 아니라고 얘기는 해주긴 하는데 어차피 이미지 보고 뽑았으니까 그 정도 이미지에 그 정도 말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이미지 보고 뽑은 거가 다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감독이 그랬다잖아요. 연기 잘하는 안성기를 뽑을래? 이미지 딱 맞는 신인 못하는 애라도 걔를 뽑을까? 이미지 딱 맞는 신인 걔 뽑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영화나 TV 쪽에 얘기할 때는 이미지를 많이 본인 이미지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캐릭터가 강해서 그래서 많이 캐스팅이 되나 봐요. 아무래도 그 머리 흰 배우가 별로 없다고. 아니 머리 흰 거야 뭐 지금 뭐 물들이면 되죠 그거야.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얼굴 이미지에서 주는 게 있는 거지. 아무래도 카리스마가 있는 거지. 어렸을 땐 되게 막 그런 게 갖고 싶었는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때 처음 자이니치 할 때쯤 해서 이런 카리스마나 이런 거는 나이가 좀 먹어야지 생기는구나, 무대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데 반대로 젊을 때부터 그런 배우가 있죠. 있는데 그건 이제 타고난 거고. 본인은 스스로 그런 게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 잘 어릴 때를 못 봐가지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릴 내가 때는 봤을 때는 이미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저 영화하면서 그랬어요. 나 왜 그런 역할을 안 주지? 막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넌 막 생긴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짜? 정말 그냥 이게 새님이었다고 할까? 뭐 그랬었던 것 약간 같아요. 뭐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아니요, 그냥 이렇게 날라리 새님. 날라리 쌤님은 또 뭐야? 어떤 이미지인 거지? 뭐 이렇게 노는 아이처럼 보이는 분위기였어요. 노는 건 아닌데 그냥 순하기만 하고. 제가 금관회수 하고 나서 그 다음 작품 이제 그 여자 사람 잡네라는 프랑스 코미디인데 거기도 또 사제 역할이었어요. 그 공연을 하는데 저랑 동갑인 그 친구 여배우가 공연을 보러 왔어요. 공연을 이렇게 끝나고 감자탕집에 가서 뒷풀을 하는데 감자탕. 공차가 재밌더라 작품. 그래서 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난 어떻게? 그랬더니 야, 너 무대에서 그 사제복 입으니까 멋있더라. 근데 입 열면 깨. 대부분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때 이제 두 번째 작품이니까 대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야, 그 친구 재밌네. 국어책을 읽듯이 한 거죠. 그냥 서 있으면 좋겠어, 너. 야, 재밌는 친구네. 친구니까 그 얘기 해주겠지, 또. 근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야, 성격 좋네. 그 작품 할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뭐, 발음. 엄청 신경 썼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더 신경 쓰고 입에 힘주고 이렇게. 그런 연출분들이 좀 자꾸 귀담아 듣게 되는 거죠. 말을 해. 그러잖아요. 왜 연습하면. 너 왜 말을 안 해?
대본 읽지 말고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조금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그럴수록 더 우리 쫄아들잖아. 또 A형은 더 쫄잖아 또.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연출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예. 안 그랬으면은 아마 지금까지 막 꽁했으면 그때는 왜 A형이 또 아니었어? 보통 A형은 꽁하고 삐지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A형이 다 꽁하고 삐지잖아요. O형이 강한 A형이시군요. 그렇죠. 아, 그런 것 같아요. O형이 강한 A형. 어렸을 사람들이 성격이 때는 좋지. 어렸을 때는 AA였는데 이게 연극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 전에 세일즈 하면서 남의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고 처음 보는 누군가한테 내 상품을 팔아야 되고. 세즈맨의 죽음을 하셔야겠네. 그러니까요. 연극 한번 해야겠네 이거. 그랬던 것 같아요. 세일즈 처음 배울 때 선배가 잘 봐.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저기 세즈맨 선배가.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몇 번 하루는 그냥 그 선배 따라다니면서 하루 이틀은 그 하는 방법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쓰죠. 이제 멘트를 쓰고 연습하고 뭐 이렇게 정리해서 해야 될 말.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올 때는 또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반응이 나올 또 이렇게 반응이 세일즈맨의 기본 중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연습하고 이제 그 첫 시범을 보이고 나서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 한번 해보자. 다시 딱 잘 봐. 그러더니 문 열더니 이 양반이 저를 그냥 집어넣고 문 닫아버린 거예요. 첫날에.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사무실 직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이제 해야지. 그렇지. 당면했으니까. 예, 해야지. 그랬더니 선배가 이제 문 닫고 나왔는데 할만하지? 이제 혼자 해. 뭐야. 막 그랬던, 근데 그러고 나서 연극을 하게 되는 게 좀 제가 좀 숫기가 없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숫기가 없는 사람은 세일즈를 한 1년 정도 경험하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히 낯선 사람한테 뭔가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팔기위해서 뭔가 참아내야 되고 이런 거. 그거 괜찮다. 뭐 어떤 때는 욕도 먹고 저는 잡상이님 회사에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막 억울하게. 그리고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배우하고 좀 비슷해요. 그 물건 팔 때 교육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너를 파는 거야. 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단정하게 하고 뭐 이렇게 미발도 자주 하고 그랬던 게 이렇게 배우하고 뭔가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나한테 도움이 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보통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이래갖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잘했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나마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을 안 했으니까 제가 좀 컴플렉스가 있는 말이 그거예요. ABCD를 몰라. 그게 뭔지 알아. 컴플렉스가 좀. 근데 우리 때는 그때 연극영화과 몇 개 없었고 다 대학 동아리 출신이었고 교회 오빠 출신이었어요. 사실은. 그랬죠. 다 그랬어.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더 잘하고 있고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 시대는 그랬는걸요. 뭐. 그러니까 컴플렉스를 왜 가져야 돼? 원래 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으니까. 내가 전공을 안 해서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구나. 극단도 학교 졸업생들 위주로 모인 그런 극단도 많잖아요. 그렇지. 그런 극단 공연 보러 가면은 왠지 디프리디가를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예. 별거 아닌 거 자격지심도 아닌 거지.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뭘로 이제 그걸 좀 이겨냈어요? 내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이제 좀 이거다 싶었던 게 이제 지하철 1호선 할 때 이제 95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특정 학교 졸업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재학생들이 보러 오잖아요. 후배들이.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 졸업생들 중에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렇게
네 연기 참 좋다. 뭐 이렇게 서로 칭찬해가면서 그래서 배울 것도 배우고 나눌 것도 나누고 그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그때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죠. 컴플렉스 같은 게. 근데 쭉 이렇게 보기 끝나고 극장 앞에 나왔는데 극장 밖에 이렇게 공연 봤던 재학생들이 쭉 서가지고 이제 선배들 공연 끝났으니까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저도 예대가 돼버린 거예요. 같이 무리. 네, 무리. 몇 학번 선배님 아니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저는 예대 아니에요. 그러는데 내가 괜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걸 그때 좀 안 가져. 그래서 일단 보여주면 누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기라는 걸 좀 뭐라 그럴까 좀 제대로 뭘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봤던 시작된 게 이제 지하철 1호선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처럼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도 이 연기를 함으로써 내가 연기적으로 조금 뭔가 내 스스로가 조금 레벨이 올라갔다 뭐 이런 느낌 드는 작품이 있으세요? 전에 말씀 4인치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흑백다방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2인극을 이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어요. 2인극 하면 굉장히 이렇게 부담되고. 그렇지, 너무 대사도 많고. 일단은 배우는 대사 많은 게 제일 골치 아파 진짜. 그 퇴장도 없이 무대에서 그렇지. 아유 그냥 둘이서 다 버텨야 되는데. 그렇지. 네. 에너지로 다 그냥 채워야 되니까. 네, 근데 나도 하게 되는구나.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4년 전인가 그때는 그랬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무대에서 2인극으로 1시간 15분 버티는 게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배우라는 거는 이 역이면 이황이로서 이황이가 잘 해냈다. 이 역할은 이황이가 딱이다. 그런 배우가 되고 싶죠. 뭔가 이렇게 자꾸 서로한테 시너지를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현석이라는 작가가. 그래서 어떤 때는 작품 연습하거나 구상할 때 정말 편의점 앞에서 박스 앞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한 적도 있고 살뜰 때까지 또 그런 게 또 즐거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연극이 재밌어요. 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맞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나가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무대에서 또 올려지면은 그래 그게 이제 1년 전인 거죠. 예를 들면은 오늘 공연 시작하는데 이미 1년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야 1년 전에 이거 편의점 앞에서 너랑 나랑 이렇게 그 얘기 한 거 지금 한다? 뭐 이런 근데 그 차현석 연출도 이제 다시 한번 와야 되는데 이게 저번 한번 저기 대해서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요? 네. 근데 그 어떤 작은 거를 보고 이렇게 뭔가 크게 이렇게 상상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상망상 그런 거 하면서 커온 이황희 씨하고 잘 맞겠네요, 진짜. 얘기가 서로 막 잘 통해요.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그게 뭐 어디로 날아가든 말든 상관없이 전혀 얘기를 상관없어요. 일단은 막 해놓고 네. 거기서 하고 알맹이를 집어내는 그렇죠. 그런 토론들을 하는 거죠. 네. 잘 맞겠네요. 그럼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요. 네. 그 최근에 하이에나 드라마 찍었잖아요. 네. 왜 그랬어요?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 대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 분해하는 저기 구독자가 있어가지고 왜 그랬냐고 물어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임해서 연기를 했어요?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표정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사실은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요? 제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마음을 어떻게 하냐 네가 뭐 이런 속에. 근데 뭐 대리 감정이죠. 뭐 근데 그런 거 이제 배우가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결과물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럼 내가 저기서 너무 오바를 해서 슬프면 안 되겠구나. 뭐 흐름을 보니까. 예. 그게 그래서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앞으로 수월하게 하세요. 네. 수월하게 했더니 더 잘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너희들 누구요? 내가 죽었어야. 아버지, 상속세법 반대하셨었죠. 아버지는 그런 판사십니다. 제가 존경했던 분으로 남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스스로가 희생양이란 사실을 밝히시면 됩니다. 잘못을 받아들이고 죄값을 치르면 돼요. 그래야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변호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다 뒤집어 쓰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뭔가 내가 연기를 너무 못했다, 뭐 난 왜 이러냐, 울렁증 있고, 뭐 자격지심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구석구석 자기 스스로를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요즘 조금 뭔가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치유되거나 아니면 나아지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배우를 하는데 즐겁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게 슬픈 연기든 어떤 기쁜 연기든 뭐 어쨌든 간에 막 그 현장 가면은 이렇게 막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바스트 잡을 땐 이렇게 하고 저 배우가 이렇게 다가오면 이렇게 카메라 동선도 좀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재밌어지니까 편해지고 그렇지. 예, 결과물도 좀 좋은 것 같고 모르면 당황하게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즐길 줄 알아야지 뭐가 이렇게 나오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다, 진짜. 그 연극할 때도 이제 연습 초반에는 머리 싸매고 있다가 이제 리허설 하기 전쯤 되면은 공연 한 일주일 전쯤 되면은 어떻게 놀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뭔가 갇혀 있다가 숫기가 없다가 언제부터 이게 탁 사람이 왜 한순간 탁 풀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그 지하철 하기 전에 어린이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또. 근데 그때 어린이 공연할 때 이제 피에로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얼굴 이렇게 칠하고. 근데 이제 피에로라는 거는 역할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지적 시점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뜬금없이 등장해도 되는 거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연 전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제 공연 전에 뭐 요즘 쉽게 얘기하면 뭐 핸드폰 꺼주십시오 뭐 이런 거 멘트 재밌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빼로 옷 입고 나와서 기타 들고 이렇게 동요 같이 부르다가 그러면서 이제 애들 웃는 게 너무 천진난만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대로 틀에 박혀서 안 하고 그때는 내 멋대로 해도 애들이 다 웃어주니까. 그래서. 네. 그때 뭐 이렇게 자 그럼 공연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안녕 한 5번을 해요. 그럼 애들 그때마다 막 또 좋아하고 막 뒤집어지고 그만 나와 그러면서 막 웃고. 그래서 이 무대라는 게 내가 놀고자 하는 확신만 있으면 확신. 네. 뭐
그래도 그 뭐가 됐든 관객의 반응, 아이들이 됐든 네. 그 관객의 반응이 나를 힘내게 한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연극이 관객이 없으면 돼 안 되지. 아유 그렇죠. 속상하네 진짜. 네.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많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지망생들이 나는 왜 이렇게 긴장할까요? 나는 왜 연기하고 있는 내내 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부터 시작해갖고 왜 고통스러울까요? 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걸 억지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릴렉스가 되기도 하지만은 선천적으로 잘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김원혜 배우 같은 친구는 그냥 뭐 날아다니니까 뭘 하나 하면 이 친구는 또 뭐 장구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도 재밌어요. 근데 옆에서 같이 작품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난 왜 저렇게 못할까 하다가 나도 한번 그렇게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극하면서 좋은 거는 스승들이 많다는 거. 마음 자세가 그래도 작은 거 하나라도 뭔가 배울 거 있으면 배우는 마음 자세인 거지. 자세가 그런 잘 돼 것 있는 같아요. 거지. 예.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선배가 작품하자 그러면은 다른 배우들은 왜 그걸 해? 재미도 없고 별론데. 그때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망한 공연도 배울 점은 있다. 무한대네 긍정적인 게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네,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그건 자라온 환경에서 오는 힘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막내라 사랑을 많이 받았겠네. 그랬죠. 그러니까는 뭐가 됐든 그 사랑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좋게 잘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비관해봤자 내 손에요. 그 말이 맞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누구는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건데 내가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래서 연기를 잘해서 나 저렇게 잘 놀았으면 좋겠다. 부러워도 해보기도 하고 네. 나를 이렇게 못하지 하고 또 비관도 해보기도 했는데 이황희 배우를 보면서 이황희 배우도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그리고 뭐가 됐든 좋은 게 있으면 배우려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또 누군가는 배우고 싶어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걸요? 어떤 선배들이 얘기했지 연극 무슨 도 닦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게 도 닦는 게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거의 뭐 뭔가 한꺼풀 넘어간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주어진 거라면 다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뭐 이제는 뭐 그런 옛날에 마음 들었던 그런 부족하고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즐겁겠지. 배우고 싶고 막. 부족한 거를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차피 그게 저거든요. 그 인정해야죠 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게 나야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게 그것도 용기인데. 그게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된 게 집사람 이제 그 요가를 하는데 명상을 좀 같이 했었어요. 조금 뭐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명상을 해보니까 전 배우들한테 많이 그게 권하는 편이거든요. 명상. 그렇다고 제가 막 진짜로 막 열심히 명상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맛을 한번 보니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더라고요. 오늘도 굉장히 이황희 배우의 그 핵심 말이네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다. 네. 그래서 나를 인정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세상이 또 달리 보이는 거죠. 그걸 갖고 있으면 이제 고민이 되고 번뇌가 되는 거고 인정하면 그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니면은 그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되니까 그래서 작품을 하면서 어려웠던 연출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출은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신 건 알겠는데 나는 참 힘들다. 아니면 그 연출한테서 뭔가 끄집어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속상했거나 아니면 잘 돼서 좋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박재환 연출님이 네. 컴플렉스 리어라는 걸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글로스터 역할이었는데 근데 눈이 멀죠. 근데 눈이 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눈 감고 여기다 까맣게 칠해 그냥. 근데 그 역할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연출님은 특별히 뭐 지문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런 거잖아. 말할 듯 말 듯 안 하는 거. 그게 뭐야? 무언의 압력이야. 예. 그렇게 더 부담스럽겠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되겠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뭐가 나와야지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주지 이런 거였는데 예. 그때는 굉장히 이제 제가 고전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고전을 안 해봐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도대체 이 인물은 뭐지? 막 궁금증만 많고 그 공연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는 게 왜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을 했는데 확신이 안 생겼구나. 그쵸. 네. 그때 좀 어려웠었어요. 아까 확신이 있어야지만 연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텐데 그게 조금 미비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네요. 근데 또 이제 연출님이 그렇게 이미지는 맞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또 좀 길을 잃었다 그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제시를 그때 이 산으로 가시오라고 얘기해주고 그때 이 산인가 저 산인지 네가 알아서 골라라 이러면 또 반대로 생각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제시를 못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왜 대화를 해보지 그랬어요. 좀 어려웠어요. 처음 보는 분이고 맞아. 또 교수님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진 않는데 굉장히 이게 좀 말씀하실 때 좀 관념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지? 못 알아듣겠네 이러면서. 그때는 좀 어렸을 때랑 좀 바보 같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바보 같을까? 너무 무식해 보이지 않을까? 배우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나만 모르나? 이런 거. 그런 거. 뭔지 알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절대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뭘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 솔직히. 그러면 순간 그냥 그 역할은 그냥 망한 거야? 망하는 거죠. 솔직하네. 그래요. 지금 이제 그때는 그래서 아까 인정이라는 얘기를 했군요. 내가 그때 부족해서 못했어. 그렇지만 인정하고 나서 내가 부족하니까 조금씩 채워나가는 그런 배우로서의 어떤 딱 삶을 사니까 모든 게 열리고 좋았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고전을 많이 안 해봤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려워했어요. 제가 고전을. 왜요? 처음 햄릿 보고서 저라거든요.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요즘도 가끔 고전 보러 가면은 잠깐 왜냐면 그냥 뭐 너 배고프냐? 이러면 되는데 뭐 미사옥을 많이 쓰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배고프냐? 이러니까 그럴 수 있죠. 어릴 때야 그냥 어린 후배니까 그냥 줘라도 편히 줬는데 지금은 선배가 되니까 줄 수도 없고. 근데 사실은 재미없는 건 재미없죠. 뭐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셰익스피어를 다시 작품을 정독을 해야겠다. 그런 기간에 공연을 봤으면 좀 달랐겠죠. 근데 그렇죠. 안 그래도 어려운 거 진짜 어렵게 하네 막 이러면서 보니까 이제 그걸 빨리 버리셔야겠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셰익스피어 따위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뭔가 그렇게 마음 비우고 또 접근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또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도 이미지가 확 오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역도 하셔야죠 이제. 네,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어렸을 때는 하여튼 굉장히 그게 막 벽같이 느껴졌었어요. 괜히 뭐 이거 했다가 못하면 욕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럼 만약에 셰익스피어 작품이 들어왔다.
그럼 어떤 거면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글로스터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땐 실패했으나 네. 지금은 해내겠다 하면서 내 자존심에 금이 갔었어 뭐 이렇게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모르죠. 그거는 이제 해봐야 하는 거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내 조금 걸렸었던 거지. 뭐. 그렇죠. 배우의 자존심이 있는 거지. 그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이 역은 그래도 지금 생각해도 난 후회 없이 했어. 난 더 이상 뭐 눌러봐야 똥밖에 안 나와 이럴 정도로 이렇게 후회 없이 한 그런 역할은 있어요. 지하철 1호선. 그게 이제 나한테는 왜냐면 원은 다 쏟아냈군요. 그거를 한 1450회 정도 했으니까. 와, 근데 무한 반복을 한 건데 할 때마다 이렇게 재밌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관객이 매일 다르니까. 예. 그리고 연극의 묘미다 그게. 예. 그리고 한다고 다 똑같지는 않은 그렇죠, 거니까. 맞죠. 그날 관객의 또 반응에 따라 또 다르게 또 반응하기도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왜 여기서 안 웃지?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좀 웃어줘야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지?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괜히 매표소 가가지고 매표소에서도 기분 나쁘게 했지 관객들은 막 이렇게 화내고. 오늘 관객이 너무 점잖해 막 이러면서 관객 탓하고. 맞아. 무전유죄는 어떤 작품이에요? 예전에 그 지강원이라는 탈주범 네네, 아시죠? 그거는 알죠. 그 사건. 그게 아마 수사반장인가 드라마로도 했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워낙 유명해서. 이계인 선배가 지강원 역할을 했었고, 맞아요. 그거를 이제 공연을 했는데 여고생들이 이렇게 단체로 많이 왔었어요. 근데 커튼콜 끝났는데 여고생들이 안 나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느라고. 그 소녀 가슴에 그렇지. 마지막에 그 다 사람은- 죽잖아요. 그 사람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엄마 나오고 뭐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니까. 네. 그럼 그것도 기억에 남겠네요. 예. 근데 리어왕 아까 그 리어왕하고 이 리어왕은 뭐가 달라요? 리어왕 그게 이제 컴플렉스 리어. 이거. 예. 그래도 섹스표 작품을 했네요, 리어왕은. 하긴 했죠. 나는 그냥 아까 전혀 안 한 줄 알았더니 리어왕이 있었네요. 그러면 섹스표 작품을 안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맥베스 같은 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가 맥베스가 그 군인으로서는 강한 느낌이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조금 연약하게 조금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갈등도 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 인간적인 면도 좀 있고. 그게 이제 저는 맥베스 하면 딱 떠오르는 선배님이 윤승원 선배님. 네? 윤승원 선배님. 왜 남을 떠올려? 자기를 자기 보고 하라니까. 그게 뭐냐면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를. 왜요? 그러니까 왕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어도 좀 이렇게 좀 선 얇은 왕? 그거 라운테스 이런 질투 많고 막 이러면서 소심하고 약간 광폭하고 순간적으로 그런 걸 하고 싶구나. 근데 그거 되게 연기적으로 되게 파고들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럼 겨울 이야기로 갑시다. 겨울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낙찰을 일단 하고 이제 하고 싶은 역이 있었군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사이코 역을 하고 싶다라는 게 뭔가 감성적으로 뭔가 남들이 이렇게 탁 하지 못한 탁 뭔가 튀는 이런 역을 하고 싶구나.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절대선은 없다. 절대 악도 없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인물이라는 게. 근데 뭐 좀 이해가 어떨 때 그런 사이코 역할들 보면은 그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치. 나도 미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봤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면 사이코가 되는 거고. 그 생각만으로 그치면은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 사이코 중에서도 이제 딱 떠오르는 역이 있으면 나 이 역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하니발 렉터가
양대리 침묵. 아, 그런 역을. 근데 괜찮다. 근데 섬찟했던 게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철창 안에서 녹음 카스테이프에다가 그 바하 평균율 틀어놓고 사람 다 죽여놓고서는 이렇게 이러고 있는 그게 정작 본인은 평온한. 네. 그러니까 사이코지. 네. 야, 저 사람 배우 자체가 사이코인가? 충격적이었어요. 네. 진짜 그 사람 연기 진짜 그때. 그래서 사이코라 그래서 막 이렇게 광폭하고 이제 막 내가 막 발산해서 사이코보다는 그냥 여기 있는 내가 화면에 담겨 있는데 이 다른 상황들이 날 사이코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인데. 네. 작품 쓰세요, 차현석 연출님. 둘이 합이 맞으니까. 그러면 또 한번 나온 게 내면의 사이코 한번 해야겠네. 제목 좋다, 내면의 사이코. 막 우리 마음대로 막 제목 짓고 막 연출한테 해달라 하고. 네. 빨리 쓰세요.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차현석 연출이 같은 차시다 보니까 네. 우리 둘이가 오누이가 돼가지고 21세기 작가하자고 예. 막 이랬더니 좋네요. 또 막. 근데 되게 또 무한 긍정이야 그분이. 네. 응, 무조건 좋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흐르고 이러는데 모를 일인 거죠 이거. 하여튼 언제 한번 무대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저도 이제 그리고. 무대 이제 서서히 이제 가야죠. 네, 그동안은 오셔야죠. 많이 좀 쉬어서 네.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사연이 있어서 쉬었지만 이제 저도 이제 무대에 슬슬 이제 한번 기웃거리고 있는 중이어서 기대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겠죠. 네. 조심하세요. 괜히 무서워지.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항희 배우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던 거 되게 많이 이제 알려줘서 고맙고요. 연기 지망생들이 보고 이항희 배우한테 이제 확신이란 단어와 그리고 인정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각인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딱 느껴져 너무 좋았고 너무 고맙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항희 배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걸으면서 연기를 또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하면서 끝낼까 하는데 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배우라는 거는 선택받아지는 직업이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는 없고 내가 무슨 배우기 하고 싶어요? 그 작품 만드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배우가. 우리 좀 전에 그거 했어. 예.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배역이 올지는 몰라도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처럼 나만 갖고 있는 그런 배역이 아니라 같이 공감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해야겠죠. 네. 뭐 나이 들면 또 해보고 싶은 게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연출도 해보고 싶고, 네. 뭐 글도 써보고 싶고, 근데 해야 하는 거지. 그건.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배우라면 한 번쯤 연출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이렇게 공연을 올려지든 안 올려지든 작품이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게 또 더 나은 내가 있다는 거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연기적으로는 뭐 일단 좀 강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그런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역할들. 그래요. 앞으로 이제 원하는 역은 다 맡아서 계속 다 잘 해내고 그리고 공감 형성 잘하는 그런 배우가 되기 네.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